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요,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만나보기 전에 오늘 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반등 하루만 다시 급락을 한 건데요. 코스피는 0.99% 하락하면서 2,834포인트 선에서 장 마감 지었고요. 코스닥은 1.65% 코스피보다 더 내렸습니다. 942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감 지었네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돋보였는데요. 8,958억 원 개인이 방어하는 모습이었고, 기관과 외국인 기관이 조금 더 많이 팔았네요. 6,434억 원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외국인은 2,000억 원 가까운 물량 덜어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실까요? 네, 코스닥 또한 개인이 3,739억 원 매수 우위 보인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더 많이 팔았습니다. 3,238억 원, 기관은 569억 원 매도 우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차트 서퍼 전문가님입니다. 먼저 인사 나누기 전에 화면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비밀번호는 없습니다.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단 생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종목 상담도 받고 있어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매주 금요일을 함께 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불금이 아닙니다.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또다시 하락을 했어요. 이게 지금 대세 하락인지 아니면 좀 어떻게 바닥선을 좀 지지해 주는 건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짧게 이야기 한마디 해주시죠. 네, 사실 작년 말부터 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하락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개인분들은 우려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조금 더 하락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코스피 지금 많이 얘기했던 저항선이 깨졌기 때문에 조금 더 하단선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밑바닥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개인분들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조심하는 그런 장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무리하게 투자 들어가신 것은 절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다음 코너인 주식왕 한 줄평 코너에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종목 상담 코너가 있는데요. 3부까지 함께합니다. 10시까지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생방송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 늦지 않으셨어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밀번호가 없지만 생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혹시 검색을 통해서 입장을 하실 거라면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1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왕 한 줄 평,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퍼런 코피 흘리는 증시, 결국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 2년 전이라고 하면 조금 마음이 무거운데요. 2년 전 한참 이 코로나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급락을 했던 그때를 떠올리려고 하니까 좀 아찔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박스피다 이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박스피에 갇힌 코스피 결국 2년 전 지금 다시 추억이화가 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코스피가 이 박스피에 갇혀서 결국 이 저점과 가장 고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우리에게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 특별한 우리에게는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우리 장에서 많은 개인분들이 이제는 그래서 우리 장이 좀 실망해서 미국 장으로 떠나가는 이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좋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 때문에 이 증거금이랑 돈이 몰렸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반등세가 나왔을 때, 야, 이제 청약이 끝났으니까 이제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전문가님께서는 저도 항상 함께 하면서 들었는데, 올 초에 작년 말에 이야기를 하셨죠. 올 초에 기관이 먼저 빼고 다음은 외국인이다. 조금 더 관망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네. 네, 지금은 무슨 타이밍이죠? 네, 아직은 외국인이 파는 타이밍입니다. 이제는 또 외국인이 타고 파는 네. 타이밍이라는 거죠. 네. 네. 기관들이 엄청나게 팔았고 그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잖아요. 네. 그걸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개인분들이 지금 받쳐주고 계시지만 지금 완전히 막 사고 들어올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시장 아직은 밑단이 뚫려 있다 이렇게 봐도 정말 틀리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많은 뉴스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금을 끌어들여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조금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굉장히 증시가 화랑을 달렸죠.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세계 각국에서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이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특히나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 예상했던 거와 전혀 다르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 나가야 될지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 나가시면서 이런 방향들을 잘 조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반적인 흐름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수가 지금 2,800선에서 아직은 무너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의 말씀에 의하면 2,800선이 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네, 사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2,833 정도를 조금 밑단으로 봤었는데 사실 오늘 깨졌다가 조금 다시 올라왔죠. 그렇기 그랬나요? 때문에 네. 지금 이 부분 더 깨지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지금 위태위태한 건 2,780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 말에 사실은 저희가 2,780선까지 깨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다면 2,780선까지 우리가 하단에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는 2,780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장이 펼쳐질 수 있겠다 보게 되겠고, 사실은 오히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오히려 조금 안전하다, 좀 더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재작년이죠. 이제는 재작년 이 추석 즈음에 이제 방송을 보면 요때쯤 딱 이 코스피 지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볼 때 코스닥이 오히려 요새 이 자금들이 훨씬 더 탄탄하게 버텨주는 것 같고, 코스피에서는 오히려 좀 그동안 증시가 너무 경제가 안 좋으면서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오히려 자금이 이탈을 하면서 더 많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에 의하면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있는 이 종목들이 좀 더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지금 좀 가져가도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은 지금 저가 매수 기회긴 하지만 완전히 저가 매수의 기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밑단이 더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 초에 계속해서 저는 이제 가치주에 탑승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치주 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좋은 가치주들은 사실은 외국인과 기관들에 의해서 러브콜을 받고 있고, 이렇게 증시가 빠지는 상황 중에서도 계속해서 조금씩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매수를 하셔야 충분히 안전하게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가치주, 성장주 어떤 종목을 좀 투자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또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치주인지, 뭐가 성장주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좀 요새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들이죠. 이 가치주로 하면 사실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대형주들을 좀 우리가 가치주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이 성장주라고 하면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들, 예를 들면 게임주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겠습니다. 특히나 조금 구별해서 보자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들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동안 굉장히 많이 뜨거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사랑만큼 좀 굉장히 빠르게 식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자금 이탈이 빠르게 오른 만큼 또 빠르게 이탈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이 성장주가 가파르게 올랐다 빠지는 만큼 가치주들은 조금 천천히 올랐지만 그만큼 버텨주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고요. 이럴 때 이제 실적이 조금 뒷받쳐주는 가치주들이 더 강한 흐름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장세를 보여줍니다. 특히나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투자하는 가치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죠. 사실 지난 연말부터 지금 올 초까지 은행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은행주들이 굉장히 안 움직이기로 유명한데, 이 은행주들의 흐름을 보면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금 20% 이상 올라간 이런 주가 흐름을 보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이 외국인과 기관들과 함께 투자하는 것, 줄기차게 말씀드려온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투자해 오고 있는 종목들 좀 체크리스트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투자 흐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 가치주가 낮다라는 조언에도 개미들은 성장주를 산다. 왜냐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반등세를 노리고 좀 산다라는 이런 뉴스 기사를 저도 접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대거 사들이는 종목을 공략하라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 한 주평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대한전선입니다. 이 주요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이 매입했다는 소식 속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대한전선 오늘 3.5% 하락장에도 상승을 하면서 1760선에서 오늘의 종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대한전선 오늘의 하루 흐름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1,700원이었던 시초가가 1,780원 선까지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네, 고점에서 마무리가 된 대한전선이었는데요. 자사주 매입 소식 호재겠죠? 네, 호재입니다. 근데 그렇게 강한 호재로 작용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워낙 요새 이 호재거리가 있어도 그렇게 강한 탄력을 받지 못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 6개월 전이었다면 이 호재가 한 3일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봤는데, 요새 같으면 한 3시간, 반날짜 정도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본다면 이 개인들이 이 호재를 타고 들어오니까
외국인들이 또 바로 주식을 정리하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그래프를 보고 계신데 사실은 작년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했을 때 이 미국의 굉장히 인프라 호재와 함께 엄청나게 올랐었던 종목인데 이 미국 인프라 호재가 조금 장기화되면서 쭉 이제 미끄럼틀을 타고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미국의 인프라 호재가 다시금 재개가 된다면 이 여러 가지 뉴스를 타고 올라갈 만한데 이런 부분이 아직 가시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어렵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해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동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의 많은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수출과 함께 많은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호재를 찾아보면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기관에서 이제 조금 이제 계속해서 흐름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관에서 한번 움직일 때 개인 분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전선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한송네오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G 에너지솔루션 협력 업체로 부각이 됐네요. 한송네오텍. 오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5% 상승을 하면서 2,13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협력 업체를 등록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수혜주로 좀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000원이었던 주가가 2,20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2,130원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한송네오텍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쭉쭉쭉 올라갈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사실은 지금 지난해 연말부터 이런 소식들이 조금씩 흘러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좀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외국인이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기관에서 엄청난 수량을 몰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지금 개인분들은 오늘 많이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앞으로 몇 거래일간은 또 굉장히 또 올라갈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지금 이제 시장에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탄력을 굉장히 빠르게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 시장에 이런 뉴스가 있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탄력은 받지만 또 엄청나게 빠르게 이 이슈가 약화된다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한 3일 정도 갔을 만한 이슈들이 요새는 반나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시간 정도 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뉴스가 있었던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뉴스 구간 지나고 나서 진짜 실적이 돌아올 때 한 번 더 반등을 해주니까 이 실적 타이밍 한번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송네오텍,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협력업체 등록 부각 소식 속에서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청약도 끝났고요. 이제는 이제 상장만 남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따상을 갈까라는 이제 고민과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따따상도 가지 않을까 네. 이런 예상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 수요 예측은 굉장히 엄청 낮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증거금 측면을 보니까 증거금이 이렇게 탄탄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관에서 투자 자금은 1경이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증거금 계좌를 살펴보니까 몇 조가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수가 있나요? 이런 부분을 네. 보니까 이 증거금을 일단은 던져놓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빌려서 이걸 채워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걸 채우지 못했을 때는 그만큼 물량이 비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또 빵꾸라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로 구멍이 나서 조금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 부분이 지금 굉장히 되어기도 하고
사실은 기대가 많이 쏠렸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역대급이고 사실 미래 가치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할 여지가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에는 정말 불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 고려한다면 정말 투자의 대상으로서는 지금 현재로서 가장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딱 상장하는 날 그날 바로 사도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기대감이 많은 종목 그리고 또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이라는 점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의 특징주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세아 베스틸입니다. 이 지주사 전환 소식 속에서 자회사 가치 부각 전망이 있었네요. 6거래일 만에 반등세 보인 모습이었고요. 3.68% 오늘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는 14,950원 선에서 15,800원까지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요. 4% 가까운 상승세. 어떻게 보셨을까요? 세아 베스틸. 네, 세아 베스텔이 최근에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주가 흐름을 보였었죠. 이런 여러 가지를 좀 타개해 보고자 이런 뉴스가 난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들었는데요. 사실 철강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이 중국의 ESG 발언과 함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맞았습니다. 그 중에 조금 많이 영향을 받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세아 베스텔인데 이런 부분 좀 타개하고자 이런 뉴스와 함께 이 앞날을 도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많은 철강 업체들 저도 이런저런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렸지만 이런 종목들 봤을 때 분명히 우리나라에 호재가 들어올 거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들 중에서도 과연 어떤 종목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제대로 호재가 들어올 건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이 세아 베스틸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조금 힘들겠다 이런 측면들이 보이고요. 이 뉴스가 이렇게 났지만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주사가 전환된 거는 사실은 잠깐 굉장히 좋은 잠깐의 모멘텀이 들어오는 이슈인 거는 분명하지만 오늘 사실은 오른 거는 이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 개인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주사가 전환돼서 정말 호재거리가 됐다면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엄청 움직여줬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늘 개인분들이 좀 많이 움직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본다면 우리가 이 기관과 외국인이 움직이는 부분들을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다. 이런 투자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아 베스틸에 대한 수급 상황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는데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특징주, 장 초반에 유난히 좀 상승분이 있었던 웹툰주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콘텐츠 IP의 이 NFT화를 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웹툰 확보 경쟁 가열 속에 오늘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장 막판까지 상승했던 건 키다리 스튜디오와 대원 미디어가 상승을 했네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4.17%, 대원 미디어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키다리 스튜디오의 또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주가가 등락이 꽤나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을 보였다가 그 이후로 좀 빠지는 모습도 보였다가요. 막판에 훅 빠지면서 시초가보다 빠진 모습도 보였고요. 근데 또 다시 장 막판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대원 미디어 살펴보실까요? 대원 미디어는 장 초반에 급등세, 그 이후로 12시 부근부터 조금 빠지는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이 키다리 스튜디오 그래프가 좀 재미있어서 저도 가져와 봤는데요. 네, 굉장히 위아래 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달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좀 마지막 이 모습을 확대해서 보시면 최근에 보기 어려웠던 참 희한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수급 상황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 막판에 팔고 나가면서 이런 그래프가 펼쳐졌다.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볼 때 외국인들이 확실히 지금 이 NFT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런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기관들이 역시나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이 시속 게임 버렸다 이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아닌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콘텐츠 작년 한 해 굉장히 핫했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핫한 측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 많은 전문가들이 카카오가 아무래도 조금 한 발짝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런 흐름을 지금은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에게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지금은 유리한 측면이 아닌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뒤처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이 그룹주 전체에 조금 악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분들이 투자하시기에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기다리셨다가 확실하게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쁜 방향이 아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저는 사실은 이 카카오에 대해서 이 그룹주 전반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만큼 개인분들 좀 조심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카오에 대한 악재가 많이 좀 겹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예요. 또 신규 또 매수가 많이 들어온 개인분들이 들어온 종목 중에 하나라고 또 카카오가 있는데, 카카오와 네이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네이버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점이다, 저점의 기회다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개인분들이 오늘도 굉장히 매수를 많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지금 카카오 한번 이 그래프를 보실게요. 네, 카카오 차트 살펴보도록 하죠. 차트를 보시면 지금 개인분들이 들어오니까 외국인들이 또 팔고 나갔습니다. 기관도 또 팔고 나갔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시면 지금 개인분들이 사시면 안 되는 타이밍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들이 들어오시면 들어오실수록 팔고 나가는 종목이 카카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네이버를 좀 보시면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팔고 나가서, 그렇지만 기관 쪽에서 오히려 조금 수급을 올려주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본다면 오히려 좀 더 탄탄하게 가는 게 네이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룹 전체에 악재가 있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안전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그룹 전체의 악영향이 사실은 지금 뭐 셀트리온 그룹주도 지금 보시면 이 그룹 내에서 분식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회계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이 주식회사라는 것을 등록할 때 가장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회계에 있어서 이 주주들에게 공정하고 공명한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계에 있어서 공명하고 정대하게 이 주주들에게 제공이 되지 못하면 주식회사로서의 가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주식회사로서 바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가장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바로 그 부분이 이 회사에서 실추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또 셀트리온도 많은 주주분들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 이런 아픈 경험을 하고 있어서 저도 마음이 아픈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나갈 때까지는 이런 종목들에는 관심을 조금 내려놓으신 것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더 남겨주셨습니다. 네, 시가총액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일제히 좀 파란불을 많이 켠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홀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또 늘어났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바이오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이 보였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은 어땠을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시 또 1위를 올라왔습니다. 프로비엠이 지금 1, 2위를 서로 또 다투고 있는데 오늘은 2위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1시간 전에 나온 또 속보인데요. 에코프로비엠에 또 화재가 났다라는 소식 속에서
한 분이 또 사망을 하셨다라는 이 속보까지 나왔습니다. 좀 악재가 될 요소이기도 하겠고요. 또 펄어비스 상승세,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게임즈들 상승을 한 가운데 이 NFT화 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NFT가 연관된 게임즈들이 오른 걸까요? 네, 사실은 지금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를 한 사실이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이 게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받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정부 정책은 사실 굉장히 큰 호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런 부분들 한동안은 좀 이 NFT와 관련된 게임주와 관련된 이 종목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겠고, 또 최근에 사실은 외국에서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트레이드가 있었죠. 이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커다란 규모의 트레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도 우리가 앞으로 좀 게임 산업 그리고 NFT 산업 쪽에 굉장히 큰 호재거리가 있겠다,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굉장히 겹호재로 작용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런 투자에도 굉장히 좋은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 속에서 게임주가 오늘 좀 오른 모습, 블리자드에 대한 인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수혜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좀 빨간불을 많이 킨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조정세를 받았네요. 상한가를 갔던 손오공이 오늘 4% 조정세를 좀 받았고, YGM 게임주도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소폭의 조정세를 받았습니다. 이노덱과 에코 오늘 4%대 하락세 보였는데요. 넵튠홀로 좀 게임주와 엮이면서 4.5%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네요. 이 블리자드 인수권에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 더 이 기사가 나오면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유심히 봐야 될 종목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한 종목을 유심히 보기보다는 지금은 돌림목 장세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섹터 안에서도 계속해서 종목별로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어느 한 군데에 치중하기보다는 여러 종목들을 조금씩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ETF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그런 투자 기법들이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투자 한꺼번에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는 바가 되겠고요. 사실은 이제 어느 한 종목, 저도 참 딱 어느 신처럼 예상을 해서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영역까지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렵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말 홍남기 부총리나 블리자드의 이런 발표나 섹터는 정말 정해져 있으니까 가장 좋은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조금 유념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웹툰주 그리고 블리자드 인수주까지 살펴봐 주셨고 ETF가 또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5G 관련주입니다. 올해 이 5G 기지국 설치 기대감 속에서 일부 5G 관련주들 상승세 보였는데요. 혼조가 있네요. 솔리드가 오늘 3.15%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Y솔과 나무기술은 좀 조정을 받았고요. PPI, 이루원 상승을 한 가운데 큰 상승폭은 아니었네요. 한 2% 상승을 했는데 이 중에서 좀 대장주가 오늘은 코이버였던 것 같습니다. 6%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5G 관련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5G는 우리가 굉장히 도입된 지는 오래됐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상용화가 확실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단행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지만 이것도 지금 실제로 여러 가지 투자가 아직은 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 경기도로만 넘어가도 잘 터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에 넘어가면 5G 안 터지고 바로 LTE로 넘어가더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그냥 5G나 LTE나 그런 거 상관없이 일부 통신사는 좀 터지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이면서 굉장히 볼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5G로 기술이 넘어간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통신사들이 자체적인 기술에 좀 더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5G 기대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더 이제 통신 기술이 더 발달할지 이걸 기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5G 기술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위성 통신을 좀 더 기대하는 것이 투자에는 좀 더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애플에서 발표한 이야기를 보면 옛날에 우리가 위성전화라는 걸 썼었는데 앞으로 위성전화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애플폰에서는 위성전화를 가지고 통화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투자에는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위성 전화요. 네,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인데, 네, 이럴 때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도 있고요. 뭐 국내에서 위성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애플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또 관련이 없는 종목 중에 갑자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뒤에 위성 관련된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뭐 SK텔레콤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드림 시큐리티나 코이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고요. 솔리드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갈 것 같고 SK텔레콤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뭐 자회사 분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1등 통신 기업으로서 굉장히 투자도 잘 해나가고 있고 기술력도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굉장히 투자하기에는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텔레콤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우리넷이 오늘 14.5%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전송 암호 모듈을 SK텔레콤과 함께 하면서 이 국정원에서 인증을 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상승세가 좀 많이 큰 모습인데 이 종목 하나만 좀 더 살펴보고 갈까요? 많은 분들께서 우리넷 궁금해 하실 종목일 것 같은데 네, 차트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참 긴 꼬리 쭉쭉 올려주면서 내려왔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죠. 역시나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외국인들이 팔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12월 중순께에서도 한번 이런 그래프가 그러네요. 나타났었죠. 네. 이때도 역시나 개인분들이 들어가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정리를 하고 나왔고 이번에도 역시나 개인분들이 들어가니까 외국인들이 정리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기사가 나오면 호재거리다 얘기를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보고 들어가시면 저는 참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게 기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지난번에 발을 뺀 이후 전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기사가 우리나라 정부와 뭐 연결이 돼서 이 투자를 받는다 혹은 투자를 한다 기사가 났지만 실제로 기관에서 만약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다면 기관에서 투자를 할 텐데 이 투자가 들어가지 않고 있다 이거는 결국에는 좀 기사가 정확한 기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 발을 빼고 있는데 기관과 관련된 이런 기사가 났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이 종목을 유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 꼬리 내리고 이제 내려왔고 기관은 발을 이미 다 뺐고 외국인도 정리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 만큼 개인분들은 이 종목에 만약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투자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5G 관련주로 해서 또 우리넷 살펴봐 주셨습니다. 네, 더 자세한 전략을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십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검색으로 들어오시길 원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고요. 지금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스캔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너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큰인 상담소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 첫 번째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지능기업입니다. 네, 지능기업 매수가는 2,116원, 비중 15%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지능기업 어땠을까요? 네, 오늘의 종가 상황은 2,04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63% 오늘 하락세 보였는데요. 네, 오늘의 하루 흐름 장 초반에 소폭의 상승세 있었지만 이내 하락을 하는 그래프로 접어들었습니다. 장 막판에 가장 저가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2290선까지 90원선까지 올라갔던 1월 11일 재배하고는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반등세가 이 거래일 있었고요. 오늘은 다시 조정세를 받았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박스권의 가치 모습을 좀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딱 1999원 선에서 2,400원 선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수하신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닥권 부딪히고 다시 반등하면서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한 2,350원이 넘어가면 그 즈음에서 익절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중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충분히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 돌아오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이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다만 지금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투자가 일어나는 종목이니까 이 부분은 좀 유념하신다면, 개인들이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 코스피가 계속해서 코스닥도 그렇고 개인들이 투자를 해서 이끌어가는 장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익절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능 기업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고요.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NHN이네요. 매수가는 55,000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41,600원이라고 하는데요. 4%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NHN 장 중에는 39,400원 선이 가장 저가이고요. 41,800원 선까지 오늘 고점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네, NHN 최근에 94,800원 선까지 올라갔던 모습도 있었는데 무상증자를 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는 55,000원, 네, 지금 비중 10%. 어떻게 무증을 보실까요? 하고 나서 그래프밖에 보이지 않아서 네, 무증하기 전 가격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잠시 네이버에 한번 네.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NHN 오늘의 상담 살펴보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55,0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장기적인 전망이 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거든요. 저희가 오늘의 또 NHN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의 네. 상승폭 4%. 일단은 네, 장기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NHN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관에서 한동안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다가 이 연말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내려놨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관에서 발을 빼는 타이밍이고 다시금 투자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기관이 들어오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충분히 주가가 올라가면서 다시금 올라가게 될 거고, 제가 볼 때 이 가격의 이 적정 주가선은 어느 정도냐면 47,5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5만 원 선 정도 되면 조금 상단에 부딪히는 흐름이 나타나게 될 거니까 한 47,500원 선에서 지금 가격대로 볼 때는 47,500원 선쯤에서 익절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에 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NHN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고요.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힘스입니다. 매수가는 9,800원, 비중 5%라고 하는데 오늘 힘스 2.3% 하락을 하면서 8,890원 선에서 오늘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났고요.
힘스 최근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1,200원 선까지 올라왔던 1월 초도 있었네요. 그 이후로 좀 하락하는 그래프인데 어제까지 이 거래일 상승을 했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힘스 살펴봐 주시죠. 네, 사실 이 종목은 기관은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이 외국인이 조금 굉장히 많이 거래를 하는 종목입니다. 개인들도 네, 그렇게 많이 거래를 하는 종목은 아닌데 사실은 최근에 기관이 보유 수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고 이 부분에 있어서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연초에 쭉 올랐다가 네, 기관에서 보유 수량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조금 정리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좀 파는 지금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기관들이 오히려 지금 파는 추세에서 네, 기관들이 빼지 않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다시 기관들이 다시 투자를 할 때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네, 조금 부딪힐 만한 가격대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금 9,800원대라고 하셨는데 약 200원 정도라면 네, 상단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000원 선이 조금 넘게 된다면 익절을 가져가는 그런 투자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힘스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1부 상담 마치도록 하고요. 상담 2부와 3부 계속해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요.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 생방 중에만 또 입장이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차트 서퍼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